이렇게 해서 타르가 열선 시공을 하는데 1차 관문인 열 성형 이 과정을 지금 마친 겁니다. 두 번째 관문은 뭐냐? 재단이죠. 예, 이 재단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포르쉐 911 타르가 GTS 시공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오늘은 중점적으로 열수축에 대한 많이 말씀드렸죠. 네.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, 유럽, 동남아시아 모든 전 세계의 그 틴터들이 관심 있는 시공의 방법이 열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 필름이 얼만큼 열 차단이 잘 되고 또 쾌적하냐, 그 필름의 가격이 얼마냐, 뭐 이걸 총망라해서 틴터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열수축이죠. 열수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갖고 필름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열수축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열수축의 극단적인 사례가 그 비틀 차량이었었습니다. 유리가 둥그렇게 생겼죠. 비틀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비교해 보면 비틀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예. 근데 거의 수준은 비슷해요. 비틀 차량은 아주 많이 굴곡이 지죠. 그 많이 지는 굴곡을 열 성형을 통해서 잡아주는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그 차량을 깔끔하게 열수축해서 시공할 수 있던 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가 할 수 있을까 말까. 지금 포르쉐 GTS 차량도 마찬가지로 쉽진 않아요. 열수축이 가장 잘 된다고 하는 브랜드인 엘모 브랜드에서 틴팅을 20년 이상 하신 분도 이 차량 열수축을 해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입고를 할까 말까, 이 손님을 받을까 말까 라고 고민하는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차량을 매장에 입고해서 시공을 해봤더니 한 번에 안 되더라. 두 번째 했더니 두 번째도 쉽지 않더라. 그래서 다시 필름을 띄어내고 환불을 받고 매장을 이동해서 가능한 매장으로 옮기는 차가 또 GTS 911 타르가 터보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그 열수축 방식, 요거를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건식, 수평, 수축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모든 수축을 굴곡이 있는 부분과 굴곡이 없는 부분을 동일하게 놓고 보고 똑같이 수평으로 수축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고, 이런 시공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전수 드리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이 이 극단적인 굴곡을 갖고 있는 이런 타르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그 제 방식이 먹히는구나, 제대로 수축이 되는구나, 굉장히 쉽게 되네,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열수축뿐이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굴곡이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유리의 그 내경과 외경이 달라요. 밖에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재단할 때와 안쪽에서 붙였을 때 그 단차가 생깁니다. 단차가 꽤 많이 생깁니다.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3mm, 한쪽 면에 한 3mm, 2mm 정도 단차가 생기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mm에서 7mm 정도의 단차가 생깁니다. 그 단차를 생각해서 밖에서 재단을 해주지 않으면 1시간 반 동안 유리 한 장 갖고 시공했던 그 시공을 포기하고 필름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한 번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.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제가 한번 열수축과 그 다음에 재단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가끔 이게 타르가 차량이 지나가는데 저도 보면은 뒷일은 안 돼 있어요. 뒷일을 안 하게 되면은 열 차단이 차 실내에 안 됩니다. 유리가 워낙 크고 워낙 누워 있어요. 그래서 이 뒷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서의 열 흡수량도 굉장한데 이 뒤쪽까지 열이 고스란히
차 열 차단 없이 고스란히 열이 들어오게 되면 운전하는데 굉장히 쾌적하지가 않아요. 지금 이 차량에 시공하는 필름은 열 차단 96% 슈어 X 필름을 시공합니다. 필름 농도는 이렇게 유리가 큰 경우에 너무 까만 필름을 하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. 차도 굉장히 낮고 밖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리잖아요. 근데 까맣게 하면은 이 차의 어떤 고유의 컨셉을 잃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유리는 50% 또는 32%를 합니다. 이 고객님이 선택하신 농도는 슈어엑스 32%, 그다음에 측면에 슈어엑스 20%, 그다음에 전면이 슈어엑스 50%를 시공하십니다. 오늘 슈어엑스 32% 필름으로 후면 시공하는 거 위주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유리가 이렇게 큰 경우, 그것도 디귿자로 꺾인 경우에는 솔루션 양을 기존 양보다 30% 정도 더 진하게 다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생긴 열선 유리 같은 경우는 이면지를 벗기고서는 안에 시공을 할 때 이게 이 틀을 맞출 때 웬만큼 움직여요. 그런데 얘는 디귿자로 꺾여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속도라든가 미끄러지는 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, 물의 양은 한 600ml 정도, 펌프로 2번 반 정도 그렇게 희석을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미끄러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고기 많은 차량의 열 수축에는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, 열성형은 유리와 필름의 조건이 항상 모든 차에 동일하게 그 조건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. 그래야 열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. 비누를 살짝 묻히겠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누의 양을 많이 하면은 절대 안 돼요. 아주 살포시 비누의 자국이 이렇게 균일하게 일정하게 놔줘야 돼요.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비누를 이렇게 칠하지 말라고. 두껍게 칠하면은 필름이 계속 떠 있어요. 고정이 안 됩니다. 이 차의 특징은 굴곡이 많이 져서가 아니라 굴곡이 한쪽으로 몰려서 힘듭니다.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굴곡이 있어서 여기를 열풍기를 대다 보니까 억지로 잡아야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 열을 너무 많이 줘갖고 이 몰딩, 이 고무 몰딩이 타는 줄도 모르고 다 타갖고요. 이 몰딩이 보통 이렇게 하지 않던 차를 매장에 입고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, 하던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. 그래서 이 마스킹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시공을 할 때 이 옆쪽이 한 번이라도 울게 되면 이 옆쪽은 잡을 수가 없어요. 여기는 잡을 수가 있지만 여기는 못 잡아요. 잘.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.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옆쪽을 굴곡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. 옆쪽을 이렇게 바짝 붙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가 울어요. 근데 열수축은 이렇게 경사진 부분, 사선으로 된 부분을 하게 되면은 필름이 뒤집어지거나,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재단, 하단 부분 재단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하시면서 여기를 경사를 유연하게 주셔야 돼요. 요게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에요. 수축을 하다 보면은 필름이 이렇게 끌어 당겨 갖고서 과도한 수축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손으로 당기셨겠지만 다시 한번 셋업을 해서 꽉 필름을 대각선으로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, 이 모양 보이시죠? 요게 잡기 힘들다는 거예요. 요게 여기서 열을 대면은 필름이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여기서 잡아줘야 되거든요. 윗부분과 밑에 부분 중에서 어디가 더 힘드냐? 밑에 부분, 이 모서리가 수축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열을 먼저 대서를 안 됩니다. 먼저 최대한 센터 부분부터, 이 중간 부분부터 잡아줘서 필름을 최대한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의 수축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작업 순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센터 부분, 여기와 여기의 굴곡을 깨끗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 센터 부분부터 수축을 해라.
온도는 똑같이 630도를 줬습니다. 이 온도는 제가 말씀드렸죠. 400도, 500도 이 온도는 필요가 없어요. 유리에 닿는, 필름에 닿는 온도가 중요합니다. 그 온도는 속도와 거리로 조절을 해라. 자, 지금 1차적으로 하단 부분부터 수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이러한 U자 형태로 먼저 구워줬어요. 그 이유는 이 테두리에 있는 수축의 굴곡의 중심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가운데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 우측 모두 조금씩 끌어당기는 효과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굴곡이 진 모양을 보시면 이 주름이 졌죠. 이렇게 끌어당긴 겁니다. 예. 조금씩 끌어당긴 겁니다. 조금 더 U자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 센터 부분은 완벽하게 잡았어요. 그래서 이 굴곡의 중심이 중간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드에 있는 굴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굴곡의 형태가 삼각형이 됐죠. 이 삼각형이 돼야지 수축하기가 좋아요. 자,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수축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얘가 기역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이 떠 있질 않아요. 이 옆쪽은 수축을 해서 불을 대는 순간에 필름은 수축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. 그래서 얘를 인위적으로 당겨줘야 됩니다. 자, 이 모양대로 잡아주셔야 돼요. 자, 이 모양대로 잡아볼게요. 끝에가 모양이 나왔어요. 어려웠지만 여기가 세로로 막 쓰는 바람에 여기가 필름이 꺾이는 부분이거든요. 유리가 꺾이는 부분이라 세워졌는데 얘를 꾸면은 타버려요. 그래서 최대한 제가 끌어당기면서 그거를 분산시키면서 합축을 했어요. 그리고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굴곡진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.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여기가 계속 뜹니다. 그 잡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여기 조금 울었는데 요거는 요 정도는 붙을 것 같아요. 조금 울었어요. 네. 반대쪽은 아마 저쪽 저 운전석 방향을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필름이 지금 최대한 이빨이 끌려진 상태예요. 여기는 저쪽만큼 힘들지가 않아요. 예. 그냥 이것도 이렇게 끌어당겨 보면 여기가 심하게 울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, 이쪽 부분을 최대한 수축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 중심을 끌어당겨줘야 돼요. 이렇게. 자, 하단을 잡았어요. 잡는 과정에서 살짝 여기가 한 3mm 정도 탔습니다. 반대쪽에 여유를 줬기 때문에 재단할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대각선을 잡아 당기니까 이 부분이 좀 울었어요. 운 것이
그냥 놔두게 되면 시공할 때 시공 다 맞추고 여기가 계속 뜨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 주름을 몰아서 위쪽으로 붙였습니다. 위쪽을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U자 형태로 여기 지금 이 과정까지는 다 모던 틴터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요 부분 여기는 그냥 팍 꺾여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대면은 그냥 타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밀어서 이 부위에서 잡아줬습니다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주 세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요걸 모르면은 절대 시공 안 돼요. 이거는. 자, 요 부분을 잡아줬어요. 이 상단 부분, 하단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자,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지만 이 하단 부위, 디귿자로 꺾여진 이 꺾여진 부분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보다는 상당히 더 쉽습니다. 상대적으로. 이 부분이 굴곡이 요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서 굽으면은 그냥 망합니다. 여기서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, 잘. 그리고 얘는 여기 이 모서리 부분에서 조그만 틈이 생겨도 얘는 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 센터 부분은 살짝만 꺼주는 거고 전부 다 이 굴곡진, 꺾여진 부분에 좌측, 우측에서 전부 다 끌어 당겨줘야 됩니다. 자, 보셨다시피 하단보다는 상단이 굽기가 쉽죠. 상단 부분은 지금 제가 구현해 낸 것처럼 꺾여진 부분의 좌측, 우측 이 부분을 먼저 잡아주고 나머지 조금 굴곡이 있으면 이 끝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다 곶습니다. 잘 이쁘게 고졌고요. 이렇게 해서 타르가 열선 시공을 하는데 1차 관문인 열 성형 이 과정을 지금 마친 겁니다. 두 번째 관문은 뭐냐? 재단이죠. 이 재단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.